네, 안녕하세요. 자, 어,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의 EU 무역 합의에도 관망세를 보였다. S&P 나스닥도 최고가. 예. 자,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어제 이제 최고가 경신을 했죠. 자, 그랬다가 이제 장중 내내 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거래량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집중되고 있고, 이 차트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20선 위에서 굉장히 길게 그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음, 거의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상승폭입니다. 예. 기간 대비 상승률로 봤을 때요. 과거 이제 역사를 보더라도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 뭐 코로나 때 이때 여기서 이 정도 상승 이게 3월부터 8월까지 한 5개월. 예. 여기는 4월부터 지금 7월이니까 한 4개월. 3개월이네요. 예. 그러니까 기간 대비 상승률로 봤을 때는 여기가 더 크지 않을까. 예. 5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했는데 여기는 좀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진행 중이고, 5파 이후에는 이제 보통 A, B, C 이런 이제 그 조정장이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흥미로운 것은 네, 이 상승세, 조정다운 조정 없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돌파됐을 때 신고가 돌파했을 때 내가 여기를 매수로 신규로 들어간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처럼요. 혹은 뭐 한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거기서 이만큼 더 간다. 그러면 매수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 한 이만큼 더 간다. 그럼 매수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가지 않고 만약에 조금 올라갔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고점 부근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확률적으로 받을 때 여기도 그냥 계속 이렇게 조정 없이 계속 한 내년도 아니고 뭐 올해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은 매수해 보는데 이제 보람이 있죠. 그런데 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제 고점을 잡겠다는 거죠. 이제 작년 연말처럼 예. 그 작년 분위기가 바로 이제 신고가가 이렇게 돌파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좀 곤란해지는 거죠. 예. 보통 이제 하락을 했을 때는 이게 반등을 한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거겠죠. 예. 반등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하락을 해도 매도를 하지 않죠.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주식의 어떤 딜레마입니다. 네. 지금도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상승 중에는 사람들이 다들 이제 긍정 쪽에 이 쏠리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별로 들리지 않을 수가 귀에 안 들리죠. 예.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차트 수치로만 봤을 때는 예, 뭐 상승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올 확률은 더욱 이제 높아집니다. 예.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 동전 던지기 게임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동전 던졌는데 연속으로 앞면만 99번이 나왔다. 대단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100번째는 어떻게 될까? 앞면이 계속 99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한번 뒷면이 한번 나올 만하다.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동전은 항상 50%죠. 확률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항상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경우에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 꼭 나온다라고 확률을 더 높여줄 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률의 문제예요. 예. 근데 이 확률의 법칙에 보면 어떤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99번 던졌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것을 9,999번을 던졌다. 그 다음에 1000번째 뭐가 나올까? 혹은 99,999번을 던졌다. 그 다음에 10,000번째 뭐가 나올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얘가 만약에 뭐 1000만 번을 던졌다. 근데 999만 9번이 앞면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할 말 없죠. 근데 결국에는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은 확률에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이제 대상이 갖고 있는 확률에 귀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면 이제 포모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안 하는 경우에 계속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매크로 뉴스에 관련된 것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 좀 편향적으로 분석을 들어가게 돼요. 더 오를 이제 이유를 더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유튜브나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많이 이제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들 기사에도 그런 뉴스들이 많이 깔리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진위성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참 그 파악이 쉽지가 않죠. 오늘도 이게 뉴스를 보면은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3분기 그 1조 달러로 상향시킨다. 현금 고간을 채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채권을 더 찍어서 발행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채권을 찍어서 발행한다는 얘기는 곧 시장에 돈을 더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앞으로 엄청나게 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지금 차트 분석,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하는 차트 분석상 그 분석으로는 좀 그 계산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나스닥이 좀 상승세가 둔화되던지 좀 조정이 좀 있던지 그럴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는 에너지를 모았고 저점 방어에 계속해서 성공해서 이 삼각 수렴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상승을 했죠. 제가 어제 영상에도 좀 올려드렸는데 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그 그려드린 대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죠. 이게 참 이상한 게 뭐 이상하다기보다도 원래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왜 이런 예상도를 그려드릴 수 있었냐면
그냥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계속해서 상승을 더 해서 계속 상승만 해서 장 끝날 때까지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예. 전날도 그런데, 자, 여기서 쭉 상승을 했죠? 그러면 높은 확률로, 예,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꼭 하락이 나와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예. 제가 왜 나스닥 그 일봉 차트가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봉 차트가 됐던 뭐 일봉 차트가 됐던 뭐 주봉 월봉 차트가 됐던 뭐 참 이상한 게, 예, 이상한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게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신규 매수자들은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발생한 사람들이 매도를 막 하니까 매도자가 더 많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긴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계속 더 사면 되잖아요. 그냥 계속 올라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저런 이제 이유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5선 정도 타고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예. 그럼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숏을 해서 이만큼 좀 벌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이제 그동안 이제 이렇게 하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공간이 발생됐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입니다. 예. 얘가 뭐 꼭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구조나 뭐 원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나타난다. 예, 그런 거죠. 주가라는 것이.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확률에 기반돼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기본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중에 어떤 뭐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악재나 호재, 갑작스러운 어떤 속보 같은 게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럼 갑자기 잘 올라가던 주가도 갑자기 푹 떨어지겠죠. 예.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변수가 가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 저점이 있고요. 그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려고 했어요. 어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저점이 있고, 자, 약간 하락하려는 액션을 보여줬는데 그 저점 위에서 지지가 됐다. 그 다음에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양봉이 나왔고, 심지어는 저항선, 비슷한 가격의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주가가 뻗어 올라갈 확률은 높죠. 돌파하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급락으로 내려갈 확률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어떤 기본 뼈대 구조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패턴이 나온다. 예.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은 구조이죠. 여기 저점이 있죠. 저점을 깨뜨리려고 이렇게 내려가는 액션을 한번 보여주고요. 근데 그 저점 위에서 지지가 되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시작해서 이게 돌파를 하면 사람들이 잘 살아도 온다. 특히 여기는 이제 이 공백 상태란 말이죠. 매물의 공백 상태. 그러니까 상승이 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 프로세스나 이 과정이나 여기 과정이나
뭐 거진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여기는 왜 많이 못 올라갔느냐? 예, 이전 여기 매물이 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멀리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뻗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물을 이렇게 소화를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승 중에 나오는 이런 조정은 이제 다음 상승을 위한 어떤 이제 좋은 그 보약 같은 존재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쭉 보면은 자, 여기 이제 큰 매물대를 넘어가야 돼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20분 분봉에서 봤던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떨어뜨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등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를 깨트리기 어떤 그 위협을 한번 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지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 이제 기본 속성인데요. 전 저점을 깨트려 가면서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는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예. 대부분 네, 이런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이런 형태를 띠는가? 왜 저점을 올려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가?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사람들이 그 어떤 주가를 보면서 어떤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 진행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건데, 자, 떨어뜨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점을 깨뜨리려고 이렇게 위협을 하다가 거기가 돌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큰 흐름에서 이제 뭉뚱거려서 보려면 뭐 주봉, 예, 뭐 일봉 이렇게 봐도 조금 이제 뭉뚱거려서 보자면 자, 이게 한번 떨어뜨렸고 여기도 반등했고 이제 이 저점을 깨뜨리려고 하다가 이제 돌파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하겠죠. 매수를 하겠죠. 근데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매물대에서 좀 한번 멈칫 이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대체적으로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이 저점을 위협하는 하락, 저기 깨질지도 몰라 하면서 위협하는 하락이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보통 이게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한번 떨어뜨리려다가 이렇게 가는 아까 그 분봉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자, 어젯밤에 있었던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위협을 했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죠. 예. 여기도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깨뜨리려고 위협을 하다가 돌파를 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게 뭐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원리인데, 상승할 때 이제 위에 공간이 많으면 상승하기가 쉽고, 예, 또 이렇게 좀 상승폭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이렇게 하락을 시켜 놓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많이 갔죠. 예.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2단계로 왔는데, 이걸 세밀하게 이렇게 일봉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이렇게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을 하면서 바로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갔더라면은 좀 더 한 404나 한 이 정도 410 정도까지는 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좋았다면 그 호재로 이렇게 올라가서 한 이 정도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왔죠.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세밀하게 보면은, 자, 여기 내렸고, 반등시켰고, 여기를 깨트릴 뻔했어요. 위협을 줬고,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이제 요쪽, 매물대까지 이제 접근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직선으로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강력한 호재가 필요하다. 그런 변수가 가해지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쉬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이 찬스에 여기를 돌파해서 이제 이쪽까지 접근을 해야 돼요. 이번 주가 되겠죠. 이건 지금 쉬면 안 되고 바로 한 2, 3일 내에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쉬어갈 수도 있고, 이제 호재냐 뭐가 나오느냐에 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바닥을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다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풀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세력이 이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파워풀하게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와중에 나스닥이 좀 견조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만약에 매크로적인 상황 때문에 나스닥이 조정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상승을 해도 좀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좀 그러니까 안타깝다기보다도 좀 약간 그런 상황이죠. 그 테슬라가 상승하는 동안에 나스닥이 놀라운 상승을 더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정말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좀 크게 뭉뚱거려서 보자면, 이렇게 뭉뚱거려서 보자면 한 번 찍었고 반등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 저점을 깨트리려고 하는 위협하는 행위가 이걸로, 그러니까 뭐 요걸 정도로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기가 조금 이렇게 뭉뚱거려서 보면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위협을 하는 행위, 저기 깨질지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 행위를 줬다가 이렇게 간다면은 좀 명확해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건 이제 주봉으로 보고, 주봉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약간 그냥 조정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 저점을 깨트리려고 위협을 한번 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쭉 뻗죠. 그리고 이 하락도 상당히 강력했죠. 그래서 여기 깨질지 몰라 하면서 이렇게 위협을 딱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위협을 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진짜로 큰 상승은 이제 이 과거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런 일하고 비슷하게 여기서 뭐 이제 뭔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이렇게 쫙 한번 크게 올라가겠죠. 근데 항상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저점들을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저점들을 계속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점의 추이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는 뭐 분봉이든 일봉이든 뭐 다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봉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좀 이렇게 이게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다소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 좀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도가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주봉 정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일봉도 보시고 2시간짜리 봉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분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 수렴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 50대 50의 이 도박적인 배팅을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돌파가 되면 차례차례 돌파가 되면서 돌파되는 거 보면서 이제 추격 들어오는 이제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이제 상승폭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조정, 이렇게 가면 가장 좋겠죠. 나중에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저항선을 돌파를 해 놓으면 다시 한번 저점대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하겠고,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기본 시나리오고, 이제 다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래로 꺾어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이렇게 꺾어 누를 때 전저점을 진짜로 깨뜨리려고 하는 약간의 위험만 주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때가 이제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점이 왜 위기이기도 하고 이제 기회이기도 한 것이냐라는 이유죠. 예. 여기도 작년에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올해 여기도 이쪽 막 계속 깨뜨리려고, 여기 저점을 막 깨뜨리려고 내려갔죠. 근데 여기가 이제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얼마 안 가서 이 팽팽한 이 저항과 지지의 싸움이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또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의 이 어떤 공격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세 번의 방어는 성공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이 주식에 지금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영상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